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자, 나무가 책상이 되었어. 자, 이건 나무를 깎아서 책상이 되었지. 나무의 모양이 변했어요. 그리고 뭐는 안 변했어? 성질은 변하지 않았죠. 자, 이렇게 모양만 변하는 이런 변화를 뭐라 그래? 물리 변화라 그래. 자, 그런데 나무를 태워서 재와 연기로 변했어.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변한 거야? 성질이 변한 거죠. 자,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걸 뭐라 그래? 화학 변화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 뭐의 화학 변화? 지구와 생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 화학 변화를 다룰 거고, 그 화학 변화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화학 변화의 공통점이 뭔가? 산소가 관여한다는 거야. 미리 결론 말한다면. 그래서 산소가 관여하고, 이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변화를 화학자들은 뭐라 그런다?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대부분의 변화는 이 산소가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이 산소가 관여해서 대부분 변화가 일어나. 철이 녹쓰는 것도 산소가 관여하는 거고, 활활 타오르는 불의 연소도 산소가 관여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숨 쉬는 것, 지금 호흡하고 있죠? 이것도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변화야. 철의 부식, 대부분 이 세상에 있던 변화, 대부분 다 뭐다? 산소와 관여하는 산화 반응 또는 환원 반응이다. 이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뭐 과학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구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화학 변화를 가져왔는가 살펴보고 그 반응에서의 공통점을 확인해 봅시다. 자, 이미 광합성,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화학 반응, 이 광합성. 이거는 지구의 태초에 지구의 생명체가 출현해서 일으키는 최초의 화학 반응 중 하나야. 자, 식물이 주로 이 반응을 통해서 반응하는 물질은 뭐를 재료로?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자, 여기 들어갈 건 뭐야? 광합성의 재료? 이산화탄소. 또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또 뭐를 버무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버무리죠. 그래. 이걸 뭉쳐서 뭐를 만들어? 그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먹고 사는 포도당. 그리고 또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 이게 광합성이야. 물론 광합성 과정에서는 빛이 들어가야만 이 반응이 일어나. 자, 주목할 것은 여기도 뭐가 관여한다? 산소가 관여한다. 자,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의 공통점 찾을 수 있겠죠? 예시된 이 반응에서는 전부 산소가 관여하는구나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다른 지구상의 중요한 화학 반응 중에 일부러 부식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철이 녹슬죠. 그래, 이 철의 부식도 일종의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죠. 자, 철 반응하는 건 철이겠죠. 그리고 산소가 관여하죠. 그래.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 뭘로? 녹슨 철을 유식하게 고급 언어로 산화철. 자, 그렇게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 이렇게 자, 가로 채우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산소가 관여한다 라는 걸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교과서 중심에 지구의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교과서에서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114쪽 참고해 주시고, 철의 재련, 또 화석연료의 연소, 또 광합성 이미 확인했죠? 그래, 여기서 반응물과 생성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철의 재련, 이거는 철의 재련은 뭐니? 인간이 녹슨 철인 철광석으로부터 순수한 철을 얻는 철기 문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중
하나죠. 재련. 화학자들은 이 재련 과정을 또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 환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환원 과정이죠. 그래서 환원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철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 철을 통해 철기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어. 자, 반응물은 뭐다? 철의 재련 과정에서 그냥 철광석 이렇게 알아도 또 고급 언어로 좀 고급진 언어로 철광석의 이름을 산화철. 자, 요거만 쓰면 안 돼요. 반응물 코크스, 고급진 언어로 불순물이 없는 탄소. 자, 요게 재료가 되어져. 즉 산화철과 탄소가 반응해서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철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한글로 표현했어요. 자, 요걸 이 반응을 화학 반응을 선생님, 네, 산소가 마치 감초처럼 계속 이게 관여하네요. 그래. 그러니까 산소는 참 여기저기 어떤 변화에 많이 관여하는 원소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화석연료의 연소 가정. 자, 화석연료의 연소도 반응하는 물질.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반응하는 물질은 뭐다? 탄소, 수소화합물이죠. 화석연료라는 건 주 원소가 탄소와 수소야. 그래서 탄소, 수소가 주 성분인 화석연료가 태워지면 생성물 뭐가 생긴다? 역시 이산화탄소 물이 생기죠. 이산화탄소가 물이 생긴다. 그래. 이게 사실이니까 기억해줘. 그래. 일단은 기억해줘. 화석연료를 어떠시켜? 연소시키면 이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소 반응의 결과 생기는 열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증기관을 움직이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즘은 이제 뭐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이 연료가 사용되지 않는데 없죠. 그래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사용되어서 마차가 아닌 교통혁명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뭐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오라 그런다면 맨날 며칠 걸릴지도 몰라. 버스 타고 오는데 몇 분 안 걸렸죠? 그래. 이렇게 교통혁명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화학반응 덕분에 모든 그 산업혁명에 다 중요한 화학반응으로 인류 문명을 발달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광합성. 광합성은 자, 이미 태초의 식물인 식물이 광합성을 통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지구상의 생물에 필요한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공급해줬죠. 그래. 그래서 광합성은 반응하는 물질이 뭐다? 자, 이산화탄소. 우리가 하찮게 생각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을 식물은 이용을 해서 뭘 만든다? 그래, 포도당과 산소. 자, 일단은 이렇게 반응물의 종류와 생성물의 종류를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되고 이 식물은 요 빛을 이용해서 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뭐라 그래? 무기물이라 그래. 그리고 생물의 재료가 되는 생물의 몸의 재료가 되어지는 이 포도당과 같은 물질을 뭐라 그래? 유기물이라 그래. 우리 몸의 재료는 뭐니? 아연맨이 아니죠? 철이 아니죠?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는 유기물이고 그 유기물의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요거는 무기물로부터 생물의 재료가 되어주는 유기물을 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합성을 하고 생물에 필요한 또 요 산소를 배출해 주죠. 자, 이렇게 광합성의 결과 기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산소는 특히 지구의 대기의 성분을 변화시켰고 원시 지구의 대기는 지금의 대기의 성분과 같지 않아요. 메탄가스로 암모니아로 가득 차 있었어.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대기였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산소가 배출됨으로써
생물이 살 수 있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오존층을 형성하고 그래서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할 수가 있어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흡을 하는 생물체가 많이 출현했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산소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생물이죠. 그런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자, 이런 어떤 중요한 모든 화학 반응의 공통점 뭐다? 다 산소가 관여한다라는 것이. 자, 뻔한 얘기를 그래도 뻔하지만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시험에는 뻔한 것들이 당연한 게 출제가 되는데도 당연하게 또 많이 틀리더라. 자, 그다음 진짜 어떤 화학 반응을 나타낼 때는 이제 말로 쓰지 말고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화학 반응식 반응하는 물질의 종류. 이산화탄소 CO2인지 알고 있죠? 물 H2O 광합성에서의 반응하는 물질 이렇게 화학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 C6H12O6 자연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리고 물 여기서 여기 12개의 H2O가 여기 오른쪽에 6개의 H2O가 서로 상쇄되어지면 여기는 6개만 남고 이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 원래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 광합성은 이렇게 되는 반응식이 정상이지만 이 과정에 생략된 것 빼고 간출이면 광합성의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생긴다. 자, 화학 반응식 완성할 수 있죠? 반응물의 종류, 생성물의 종류 화학식으로 쓰고 반응 전후 원자수가 같도록 개수 맞추고 개수 맞추는 게 중요해. 이거는 당연히 그 연습되었을 거라 중학교 때부터 연습되었을 거라 믿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을 화학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목할 게 바로 뭐다? 이 반응하는 물질의 이산화탄소 산소가 몇 개 들어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 2, 6, 12, 12개가 들어있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변해서 포도당이 되는 과정에서 이 속에 산소가 몇 개 들어있는가? 6개 들어있죠? 이렇게 반응 전에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변하는 과정에 산소가 줄었죠. 그러니까 이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산소를 잃는 반응 환원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환원된 물질은 이산화탄소. 광합성은 곧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 영양소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화학적인 전문 용어로 이산화탄소는 뭐가 되었다? 포도당으로 환원되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었니? 물도 한번 화학식으로 설명해 보면 물 속에 있는 산소는 몇 개니? 6개죠. 그런데 6O2가 되어지면서 12개가 되었죠. 자, 여기서 물은 산소가 6개에서 12개로 늘었어. 이렇게 요 물은 산소가 늘었죠. 그걸 산화라 그래요. 그래. 그래서 산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이산화탄소는 환원되어서 환원된 물질이고 물은 여기서 산화된 물질이야. 그래서 산화된 물질 뭐니? 그러면 물이다. 환원된 물질 뭐니? 그럼 이산화탄소다. 이 산화 환원의 과정에서 산소가 잃었고 산소가 더해졌죠. 그래, 그걸 알 수 있어야 뭐가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완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변화를 산소의 증감으로 산화론을 설명하면 다 한 거야. 끝이에요.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 지구 대기의 성분. 자, 요걸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원시 지구 대기의 성분은 원시 지구는 대기의 성분이 뭐가 많아요? 수증기, 그렇죠. H2O, 그리고 메테인 가스 CH4, 화학식으로 표현할게. 암모니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수소가 가득 차 있었어요. 산소가 안 보이죠? 그래. 그때 원시 대기는 산소가 없었어. 근데 광합성하는 생물 덕분에 대기 중에 뭐가 출현했다? 그래, 산소가 출현했죠. O2가. 근데 이 산소는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의 출현을 보았고 또 대기 중에 있는 산소는 태양 에너지의 자외선을 흡수해서 오존을 생성하는
했어요. 자, 오존이 생성되는 과정 화학식으로 또 표현했어요. 자,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자외선을 받으면 이렇게 원자로 쪼개집니다. 1단계. 쪼개진 원자는 그 옆에 있는 산소와 또 뭉쳐져서 오존으로 이렇게 변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존이 생성되어지는 과정. 몰라도 좋아. 그래서 이때 오존은 이렇게 해서 생긴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때 오존이 대기 중에 오존층을 형성하면 이 오존층이 강한 자외선과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해서 생물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서 지구상에 많은 육지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런 과학사적인 내용으로 그 의의를 강합성의 의의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자, 화석연료의 연소. 자, 지금 앞에서 다 확인했던 화학 변화를 지금 화학식으로만 표현하고 그리고 화학식으로만 설명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단계까지 조금 올라와야 돼.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고체 상태인 석탄이나 액체 상태인 석유,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 다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자, 이 화석연료는 지질시대, 주로 이제 고생대 때 살던 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서 썩지 않고 높은 압력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을 화석연료라고 하지요. 그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 탄소와 수소다. 탄소와 수소 원소다. 자, 대표적인 화석연료 메테인을 생각해 준다면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서 태워지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죠. 그래서 메테인은 산소와 반응해서 뭘로 변해? 이산화탄소로. 그 탄소를 포함한 물질은 반드시 이산화탄소를, 수소를 포함한 물질은 태워져서 반드시 수증기를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자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추면 4개죠. 여기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산소가 양쪽에 4개 포함되어 있죠. 여기도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전한 화학 방식으로 완성하고 여기서 요 화살표 또 연결시켜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탄소가 포함된 메테인에 산소가 결합되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산화고 얘가 산화된 물질이네. 그래서 메테인을 산화시켜 물과 이산화탄소를 변화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빵빵하게 발생되어지고 우리는 이 화학 반응, 산화 반응의 결과 생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산소는 또 어떻게 되었다? 산소는 이 과정에서 산소가 4개였죠. 그런데 이 H2O에 산소가 2개죠. 산소를 잃었어. 요거는 환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 산소는 환원된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산화가 되어지면 반드시 다른 하나는 환원이 되어지고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한 놈이 자, 이런 원소들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잘 결합하지 않아. 그래서 순수한 금속으로 반응하는데 철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순수한 철로 남아있지 않고 태초의 철은 지금은 다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로 변해져 있어. 산소와 결합된 철로. 이 산화철도 그냥 참고로 알아도 Fe2O3 이건 적철석 붉은색을 띠고 있는 철이고 Fe3O4 이건 자철석 자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좀 곰틱틱한 철이야. 그래서 몰라도 좋고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철은 산소와 결합된 산화철로 존재한다. 즉 부식되었다. 부식된 철로 존재한다. 근데 이 순수한 철을 우리는 얻어야지 순수한 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돌덩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철광석에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해. 그걸 재련이라고 하거나 화학에서는 그걸 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얻으려면 산화철에서 뭐를 떼어내야 된다? 산소를 떼어내야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재련 과정 또는 환원 과정. 이렇게 해서 얻어진 철은 인간이 철기 문명을 이루는데 철기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었죠. 지금도 철기가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의 재련 과정 다 공통적으로 산소가 관여하고 그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고 뭐가 산화되고 환원되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철의 재련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오늘날 포항제철소에서 포항제철소 세계 1위 제철국인 우리나라에서 그 철을 재련하는 과정이야. 자, 뭐가 있어야 돼?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있어야죠. 그리고 용광로 속에 준비된 철만 있으면 안 되고 산화철과 코크스, 이 코크스가 불순물이 없는 탄소입니다. 자, 산화철과 코크스와 함께 가열하면은 이 코크스는 불순물이 없는 탄소는 이 속에 들어가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충분치 않아서 불완전 연소되어져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되어지면 코크스가 산소와 결합해서 일산화탄소가 되어져요. 자, 이것이 철의 재련 과정의 1단계야. 자, 1단계의 탄소가 코크스인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되어진다. 화학식 계수 맞추고 두 개니까 2를 써주면 여기서 코크스는 뭘로 변한 거야? 일산화탄소가 되어지는 산화 과정이죠. 그래서 산화되었어요. 물론 충분히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불완전 산화되었지만 어쨌든 산화된 거야. 그래요. 그럼 이게 산화됐으면은 이 과정은 또 뭐라고 볼 수 있니? 네. 환원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산소가 여기도 두 개고 여기도 두 개니까 이거는 산소의 결합lum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뭐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해야 돼. 이거는 사실은 E 마이너스, 이거는 E 플러스. 그래서 0에서 전자 두 개를 얻어 음연이 되는 과정이니까 이건 전자를 얻는 산화다. 이렇게 따로 환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만 일단 초보적인 산화환원의 개념에서 산소의 결합물로 얘는 설명할 수가 있고 얘는 환원되었다는 것은 산소의 결합물로 설명할 수 없고 조금 더 확장된 산화환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가 뭐가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있죠. 이거 일산화탄소 기체 마시면 그대로 즉사, 살인가스야. 한 10초만 흡입하면 바로 여러분 즉사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일산화탄소 10초만 흡입하면 바로 갑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래.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뺏어 먹어. 그래서 강력한 환원제라고 해요. 환원제. 그래서 환원제. 우리가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물질을 소화제라고 하듯이 산소를 떼어내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산소가 결합하는 건 산화를 건다면 산소를 잃는 걸 환원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환원제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2단계 일산화탄소는 바로 환원제로 작용해서 산화철, 철광석을 준비하고 산화철을 Fe2O3입니다. 이 용광로색에서는 일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하면 이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남김없이 뺏어먹어. 그래, 강력한 산화제야. 이거 없이 그냥 녹이기만 하면 절대 산소가 안 떨어져 나와. 그래서 이 산소를 떼어먹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해. 일산화탄소가 용광로 속에 있어야만 이 철이 산소가 떨어져 나와. 그냥 녹이기만 하면 녹은 쇳물이야. 녹은 쇳물인데 산소가 결합된 녹은 쇳물은 철이 아니야. 그냥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인 쇳물은 아무 의미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일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를 뺏어 먹으면 CO2가 되어지고 떨어져 나온 철광석은 철로 이렇게 환원이 되어져. 개수가 맞아야겠다. 여기에 얼렁뚱땅 3을 곱해주고 3을 만들면 원자수가 다 맞춰지네요. 자, 이렇게 화학 반식을 완성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요거는 뭐가 된 거다? 이 철광석은 철을 잃고 환원이 되었죠. 그래, 엄마. 자, 이 환원을 촉진시켜주는 물질, 얘는 뭐다? 환원제다.
그럼 환원제 자체는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로 자신은 산화된다. 자, 그래서 하나의 더 추가된 의미. 자,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물질, 환원제 이렇게 정의해주고, 또 철광석도 그런 의미에서는 자신은 환원되어지면서 일산화탄소를 산화시켰으니까 얘는 또 산화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철광석의 재련 과정에서 환원제가 필요하고, 환원제가 있으므로 철광석에서 철이 환원되어 순수한 철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철광석의 돌덩이 성분에서 순수한 샘물이 녹아나와 거기서 산소를 제거한 순수한 철이 얻어졌다면 이 샘물 위에 뭔가 돌가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돌가루 성분을 뭐라 그래요? 규산형 강물 SiO2 이산화규소라고 합니다. 자, 이 이산화규소를 제거해줘야 돼. 돌가루 성분을.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데 석회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석회석을 가열하면 이렇게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되어져. 분리되어진 이 산화칼슘은 얘하고 뭉쳐. 이 돌가루 성분과 뭉쳐. 그래서 뭉치면 뭐가 되어진다? 이렇게 앙금이 생겨요. 그걸 이제 슬래그라고 해요. 찌꺼기라고 해요. 그래서 CA 돌가루의 성분인 슬래그, CaSiO3, 이게 이제 앙금이야.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걸 이제 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앙금 생성 반응. 요거는 얘가 뭉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산화 반응도 아니고 환원 반응도 아니고 얘는 앙금이 생성되어지는 반응이야.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으로 여기 슬래그를 건져내면 순수한 철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순도가 높은 철을 얻을 수가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는 아니고 요 2단계에 해당되어지는 과정,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됐고요. 조금 이제 어떤 자연계에 일어나는 화학 변화를 화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 이 모든 변화, 대부분의 어떤 변화, 굉장히 많은 변화였죠. 결국은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구나 하는 거죠. 화학자들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변화를 간단하게 한 키로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산소의 결합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화학 변화가 좀 있어요. 그럴 때 또 확정된 산화환원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확정되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 질문 있으면 하시오. 없습니까?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에서 예.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